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0년도 시행결과 및 300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령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제8기 2000년도 시행 결과와 3000년도 시행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1995년 제1기 계획을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중장기, 매 1년마다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미래 감염병과 재난위기 발생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계획, ICT 기술을 활용한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고려하여 3개의 추진 전략, 9개의 중점 추진 과제와 21개 세부 과제를 계획하였고 7개의 주요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행 결과 및 3000년도 시행계획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3000년도 3개의 추진 전략, 9개의 중점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 한 건을 더 추가하여 22개 세부 과제, 34개의 주요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안중보건지소 건립 외에 평택보건소 이전이 추가되었고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강화 위한 고덕보건지소 건립은 사업지 주변 기준지 초과 불소 검출로 대체부지 선정에 따른 설계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약물 오남 예방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성과 지표 변경 내용입니다. 세부 과제인 지역자와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협력 체계 구축의 성과 지표 중 타기관 의뢰 대상자 개입률을 지역 유관기관에서 발굴된 정신고위험군 신규 등록과 정신건강 서비스 희망 등록자를 포함하여 지표를 변경하여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질병관리시 주관, 결핵환자, 맞춤약, 사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소방처 주관, 긴급구조 지원 기관 능력박하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 형평성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체입니다. 신종 감염병 출현 대비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였고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환자 발생 대비 보건소 전직원에 대하여 응급의료 교육, 도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평생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저출산 대응 난민부부 지원을 강화했고 경기도 최초로 제1형 당뇨병 의료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성과평가에서 15개 시에 선정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심도시 구축입니다. 다살률 낮추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항과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8개 읍면동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는 감염병 현장 전문가 양성률 등 7개 지표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차년도 신규 지표입니다. 첫 번째, 평택보건소 이전입니다. 평택보건소를 평택시청 신간원원 이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헬스케어 상담교육센터 등을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과 웰다이 문화조성사업은 2025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 평택 송탄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에서의 사전연명의향서 접수 등록 관리로 인간으로서의 종언과 가치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노인정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과 호스피스 관련 사업 안내, 웰다잉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웰다잉에 대한 이해를 높여 종합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심야 약국 운영입니다. 심야나 휴일 같은 의료 취약 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덜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하여 심야약국 4개소를 지정,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약류 예방 활동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로 금연도시 평택을 선포하여 아동 청소년 금연 환경 조성 추진위원회를 11개 분야 13번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약사회 등 각 분야별로 전 연령 대상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축을 목표로 전국민 마을 투자 지원 사항과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을 지정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서는 2주간의 주민 의견 수렴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0일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위 원안 가결을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고견을 주시면 연차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먼저 하시는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항상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보면,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내용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요,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대응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거 그 보고서 보면서 1인 가구 좀 추가하면 안 되나라는 살짝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 감소, 그리고 1인 가구가 지금 40% 넘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이제 고독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랑도 약간 연동도 되고, 아니면 젊은 층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좀 일부 담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는 취약 주민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독거노인 그다음에 이제 그분을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지금 그 양쪽 보건소에서 400대를 배분해서 배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안심 세트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기상 날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약 먹는 시간 알려주는 데든가 그다음 음악 청취 그런 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복지구에서도 하지만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1인 가구들이 아무래도 혼자 잘 챙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건의료 계획에 좀 담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인데 여기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제가 장수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고덕면 지금 저희 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덕면 보건지소 건립은 고덕 면사무소 청사 건립 사업에 이렇게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사 기금에서 쓰고
저희 이 보건지소 건립도 청사기금으로 씁니까 그럼? 아니면 별도 회계를 예, 합니까? 근데 이게 지난달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 저희가 이제 1월 14일까지 이 복합으로 짓는 이 보건지소와 청사에 대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부서 간의 어떤 좀 예. 불협과 또 이제 어떤 서류에 그로 인한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못 올렸어요. 그래서 1월 15일에 있고 4월 중순에 있는데 4월 중순으로 밀렸다고요. 그런데 이게 4월 중순에 그냥 밀렸냐? 동절기 공사 기간 또 따지고 하면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반년 이상이 지금 밀리는 상황이에요. 고덕면에는 이 청사와 보건소 건립이 고덕면의 거의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심사를 올라가서 뭐 거기서 뭐 부결된 것도 아니고 이게 서류를 못 냈다는 자체가 이제 좀 뭐 참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가 이 부분들을 뭐 투자심사나 이 부분을 주도한 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네, 그는 이 얘기는 들었고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네, 저 그 점에 대해서 저 송탄보건소야 저도 마찬가지고 네, 고덕면에 우선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설립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유재산은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산심사가 좀 미뤄졌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해서 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쪽에 보면 우리 이거는 뭐 지난번 그 예산안 심사 때도 있었던 이야기고 여기 보면 감염병 대응이나 뭐 생물 테러 대비 대응 관련된 뭐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냈었고 방독면 착용부터 해서 복장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계획이 어떻게 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네. 매년 이제 송탄보건소하고 우리 네. 보건소하고 경연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생물테러 훈련하면 경찰서, 군부대, 네. 소방서,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이 참석해서 네. 실질적으로 네, 레벨 A를 입고 그 다음에 그 탄저병이라든가 네, 네. 다중키트를 검사를 해놓은 장비서하고 네, 경계태세까지 다 갖춰서 네, 아마 올해는 평택 보건소에서 이제 했는데 그 수사발 예포주공원에서 할 겁니다. 네, 한번 네. 그때 할 적에 네. 의원님도 한번 모시고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물론 재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생활방독면 저희 뭐 공직자분들은 다 1인 1개 다 있지 않습니까? 비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갔다 온 남자 직원들은 그 방독면을 열면 뜯었을 때 정화 통과 이걸 조립을 하고 뭐 하고 막 쓸 수 있어요. 사실 군대에서 2년 동안 그런 거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게 있지만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 다수의 공직자분들이 그 유사시에 방독면 못 쓸까봐 이 현실이거든요. 군대 가서 이등병한테 쓰라고 그러면 잘 못 쓰잖아요. 세요 옆으로 세고 막 정화통 잘못 연결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보건소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쪽도 그렇고 그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이 있는데 지금 8개 읍면동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13개로 조성을 확대하겠다. 6쪽에 또 나와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이 되면 협약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네. 이제 그 6개 단체하고 네. 이제 그 생명종지 안심마을 이제 협약을 해서 네. 이제 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네. 이제 자살 우울 척도 검사를 한다든가 네. 자살 네. 척도 검사를 한다든가 네.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 이 협약된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들어줘 갖고 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약간 이제 우울 척도 검사, 자살 척도 네. 검사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네. 네. 그다음에
홍보를 주로 많이 네. 해서 네. 우리가 이제 그 2027년도까지 이제 자살률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 30%를 감축하고 네. 그다음에 이 10년 이내에 네. 50%를 감축을 목표로 네. 하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이제 우리 평택시만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전국이 이제 전국에 있는 보건소들이 다 하는 네. 사업인데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8개 작년에 8개동에 했어요. 이제 올해는 13개동, 내년에는 25개 읍면동으로 전 지역을 네. 지금 할 생각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물어 갖고 이제 부동산하고도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협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네. 그분들이 이제 방을 이렇게 놔주면서 혼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아까 독고로 네네. 사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낌새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면 네. 네. 우리 직원들이 네. 나가서 또 상담도 해주고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질적으로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그럴 거면은 이게 뭐 8개에서 5개 늘려서 13개 가고 뭐 이렇게 단계가 갈 게 아니라 25개 읍면동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직원들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제 이게 그래요? 이 정신 상담하는 사람들은 네네.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서 네. 전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이제 정신 간호사라든가 네. 정신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직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의 문제로 인력의 문제로 또 예, 인력이 가장 지금 문제입니다. 일단은 8개에서 13개로 조성이 확대됐을 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충실하게 채워졌으면 좋겠고 예산은 충분한데 이제 인력 때문에 인력 때문에 예. 인력에 대한 예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력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택시 최근 5년 동안 자살 숫자와 비율과 전국과 좀 비교된 자료 있으면 좀 제출 예, 좀 우리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제 평택시에 경기도에서 현재 12위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뭐 그래도 그래, 우리가 서류를 주세요. 이 방송에서 하기에 좀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인데요. 평택 보건소 이전 문제. 이제 우리가 지금 행정타운이 이제 올 연말에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설계를 엄청 열심히 변경하고 있어요. 수정하고 있는데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대략 한 27년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28년 이렇게 하여튼 입주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기존의 이제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보건소는 기존 청사의 신관으로 가겠다. 지금 예. 결정이 난 사안입니까? 예,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배치도로 어느 정도 하고요. 내년서부터 이제 공유자산 심의하고 이제 투자 심사해 갖고 이제 2029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30년도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계획으로는 청사 이전을 27년 말 완공으로 지금 잡고 계신데 좀 상황을 봐서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28년 하반기 정도로 해서. 그게 이제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나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와야 되나요? 그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골려 들어가고 이렇게 또 단계별로 해서 순서 있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 기존 청사에 대한 어떤 그 활용에 대한 TF가 꾸려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보건소가 청사로 들어가는데 면적도 한 배 늘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보건타운이 건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 있는 모든 보건 수요들 같이 해서 타운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평택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기 계획으로는 신청사로 구청사에 신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 개인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행정타운이 이전한 이후에 예산의 어떤 상황을 좀 봐서 바로 보건타운 건립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 좀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제가 있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추가 시행 지표에서 그 전국 최초로 금연도시 평택을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022년도 하반기서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평택시에서 그동안 금연 사업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제 그 흡연, 금연 예방 뮤지컬이라든가 마약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해야겠다. 전국 265개 보건소에서 금연도시 평택을 전국 최초로 해서 우리가 흡연율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폐암 환자도 많이 사망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 구분 없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서부터 초중고 어린이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금연 예방하고 이제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망률을 낮추면은 그 우리 또 보건소에서는 건강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목표를 비전을 두고선 하는 게 가장 현명하라 그래서 금연도시 평택을 비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남녀노소, 뭐 생애주기별 흡연은 전부 하고 있고 또 사망률도 높고 또 자료 보니까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에서 첫 흡연 경험 연령이 13.5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 아동 청소년에게 중요한 건강 문제 2순위로 이제 흡연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려면 금연도시 선정해서 여러 부서와 함께 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이 금연도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평균 흡연율이 18.4%인데 평택시 흡연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흡연율이 좀 개발도시기 때문에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현재 흡연율이 22.5래 22.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또 흡연율이 높은 반면에 금연 성공률이 한 39.3%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의 마지막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건소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학교, 그다음에 유관단체를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갖고 보건소만 맨날 그 금연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갖고 그분들이 함께 같이 홍보를 해주게 해갖고 다른 시에 비해서 뭐 금연도시 평택에 대해서는 하여튼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흡연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비만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구 유입에 따라서 이런 지표를 달성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이제 간단한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배 흡연율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뭐냐면은 그 매년 5월 달서부터 7월 30일까지 1,8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표본조사는? 예, 표본조사를 하고. 이게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같은데 초, 중고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금연 사업을 많이 이제 건강진흥학교를 지정을 해서
이제 금연 사업 예방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흡연율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청소년들이 4.5%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배 흡연율을 산정하는 게 전국 지자체가 다 동일하게 이 흡연율을 측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에. 예, 의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고 숨어 있는 흡연자가 많이 있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더 정확하려면은 지자체별로 담배 판매량과 담배 소비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병행해서 이게 산정을 해야지 표본 조사만 한다고 해서 이 흡연율이 높고 낮음이 이게 정확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여론조사 많이 틀리잖아요.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고 또 이런데 응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 흡연율 자체를 그런 표본조사 하는 걸로만 해서 단순하게 너무 그렇게 맹신하는 것도 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뭐 이 보건소에서 제 이야기가 비슷하게 뭐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면 이런 거는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런 흡연율 같은 거 산정하는 방식도 좀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매년 조사하는데 그 경기도에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해서 의원님 말씀이 일단 담배 반영도록 소비량 하겠습니다. 같은 판매량 같은 거를 측정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드리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네, 이현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만 좀 여쭐게요. 그 요즘 유행한 드라마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소방 헬기를 소방 헬기 그 응급의료 헬기가 지금 간혹 이제 오고 가는 것을 보는데 저희가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공소는 수사벌 레퍼츠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을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닥터 헬기 같은 경우는 그 응급의료 TV에서 본 것처럼 응급의료 센터 단대하고 그다음에 아주대, 아주대. 예, 거기만 있고 소방서에서 요구했을 적에 닥터 헬기가 이제 착륙점이 창립점이 이제 어디로 11군데, 정리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택시만 11군데가 1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소사벌 레퍼츠타운이 그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하진 않습니까? 예. 그럼 어디서 관리? 지금 이제 그 소방에서 그냥 관리. 예. 그러면은 이 문을 개방을 하거나 이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디로 닥터 헬기가 이송을 할 겁니다. 여기를 좀 안전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시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하고 지금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소방서가 와서 그냥 통제를 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충대 그래서 포츠 우리가 왜냐면은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전기로 했는데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비상 체계를 구축해갖고 응급의료 센터를 해갖고 전국에서 모든 사고가 났을 적에는 저한테 지금 카톡으로 이제 다 오게끔 돼 있는데 닥터 헬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사벌 레프트타운 같은 경우는 시식설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닥터헬기가 와서 착륙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통제를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이랬을 때 소방이 이제 물론 그 구급 대원들이 응급 환자를 태우고 현장에 도착을 먼저 하겠죠. 네. 그러면 헬기가 내려올 때 이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 응급 그 구조 대원분들이 제 시민분들의 안전을 담보를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방서에서 요청을 하면은 닥터 헬기에 떠서 착륙점을 지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소방서에서 사전에 와서 주변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건소에 대한 이 시민분들의 신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상당히 높고 그것이 메르스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그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보건 체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시민분들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의료 계획들이 더 시민분들에게 성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저는 홍보 체계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의료 계획 안에 담길 내용은 아니긴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거나 지금은 이제 전단지나 이제 그 브로셔를 중심으로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들도 이제 알려지려면 보건소로 오거나 이제 이런 데로 오지 않으셔도 시민분들이 그 사업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좀 강화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지 그런 계획도 좀 세워 주시는 게 어떻겠는지. 예, 알겠습니다. SNS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 등을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0년도 시행 결과 및 300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